그래서 엄마가 수포자여도 엄마표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이제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 인격 수양이 되게 많이 되신 분이니까. 엄마가 다 하려고 하지 마요. 슈퍼우먼 하려고 하지 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해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을 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애 잡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아이에게 적합한 수학 문제집은 정답률이 70%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한 60 몇 프로, 50 몇 프로 이렇잖아요. 그거는 거의 절반을 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수학 자신감과 흥미를 팍팍 떨어뜨리기만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정답률이 막 90% 이렇게 넘잖아요. 이건 얘한테 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문제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만 하는 정도의 개념서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은 90%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적당한 걸로 한 80% 정도 나오는 거. 그게 저는 애가 조금 수월하게 풀만 하더라고요. 근데 간당간당 70%, 60 몇 프로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적어도 정답률이 한 80% 정도 나오는 걸 하는 게 애도 엄마도 많이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80%는 넘는 문제집이 아이가 좀 즐겁게 풀고 70% 이렇게쯤 하는 문제집은 아이가 조금 조금 이제 하기 싫어하면서 해요. 더더군다나 60%? 한 50% 되는 문제는 아주 괴로워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풀리시면 안 되고 70% 이상 나오는 문제집으로, 그러니까 70%, 80% 정도 되는 문제집, 이게 이제 아이가 집에서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아빠가 절대 티칭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티칭을 막 개념 설명부터 문제 풀이까지 막 해줄 거면은 그냥 학원 보내는 게 나아요. 예.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막 사고력을 끄집어내고 알고 있던 어떤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갖다 넣어보고 이 개념 여기다 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엄마표 집에서 수학을 하는 건데 전문가도 아닌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느니, 그리고 또 플러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애 잡고 울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 정서 완전 나빠지고 수학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엄마 아빠가 티칭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많이 이제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 아니 애가 진짜 못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정말 수학감이 너무 없고 수학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도 없고 흥미도 없고 막 이런 상태이면은 EBS 영상 보여주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던지, 그리고 EBS 영상을 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EBS 영상 보고 문제 풀기를 시켜보세요. 예. 그러면은 애가 알아요. 이거 영상을 다 보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개념을 혼자 스스로 익혀서 읽고 이해를 해서 문제 푸는 게 시간도 짧게 걸리고 더 잘 되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엄마표 수학, 그러니까 집 수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 이게 키예요, 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엄마 아빠가 직접 가르치는데도 계속 하는 집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되게 인격 수양이 되게 많이 되신 분이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걸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 엄마 자신의 공부라든가 엄마 자신의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엄마 자신이 기뻐하는 일, 예를 들어 화단 가꾸는 게 엄마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하든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자존감이 높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배워서 애들 초등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애 가르쳐 주려고. 근데 저는 만약에 그걸 해서 그 엄마가 그걸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저는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건 좀 오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생각 잠깐 했었거든요. 열정이 넘칠 때.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하려고 하지 마요. 슈퍼우먼 하려고 하지 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해도 돼요. 진짜. 사실 엄마표 수학이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도저히 나는 자신이 없다, 버겁다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래도 진짜 가르치는 것 빼고 다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뭐, 오늘은 이 집 가서 놀고, 저 집 가서 놀고, 막 이러느라 못한다든가, 아니, 막 캠핑 가고, 뭐, 맨날 막 그러느라고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든 조금, 막 한 장이라도. 예를 들어, 오늘 진짜 새벽같이 어딜 가야 돼. 그러면은 나가야 되기 막 30분 전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남편은 좀 뭐라고 해요. 막 시댁 갈 때도 막 싸가고. 근데 애들은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이 너무 온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도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찌르면 해.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장소를 만들어주고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문제집하고 이런 거 그리고 엄마가 채점해주고 그리고 정답률을 내주고 정답률을 내서 아이 수준에 적절히 맞는 그러한 문제집을 공수해주고 그리고 뭐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해주고요. 예. 그 정답률에 따라서 문제집 수준에 맞는 정답률을 이제 따로 다르게 이제 책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도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수포자여도 엄마표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6번째가 적절한 보상을 준다. 이게 보상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인 애들은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을 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은 애 잡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 우선은 우리 남편이 애들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면은 책거리라는 식으로 해서 5,000원이나 되는 용돈을 줍니다. 그거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보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수학 공부를 뭐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1시간 내내 딴짓하고 멍 때리고 막 그림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스터디 코드라든가 임 작가님이라든가 시간 베이스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 베이스로 이제 공부하는 거는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2장, 뭐 하루에 3장 이렇게 정해서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했더니 빨리 이거 해치고 대충 빨리 풀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틀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답률에 따른 보상을 제가 좀 세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수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수내에서 과자 상자를 선물을 준다. 이렇게 뻥을 친 거죠. 이 정답률 이상이 나오면은. 그래서 뭐 최상위 같이 어려운 문제집은 80% 이상 하면은 잠수내에서 과자 상자를 선물로 준다. 막 이렇게 상장도 준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면 돼요. 제가 만든 이제 정답률에 따른 그 과자 상자 주는 기준은 이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지 뭐 만점왕 큐브 이런 거는 95% 이상. 그리고 이제 우등생이나 디딤돌 기본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 그리고 뭐 디딤돌 응용 아니면 응용 해결의 법칙 그리고 뭐 왕수학 실력 같은 거는 85% 이상. 최상위 최고 수준 같이 이제 심화 문제집은 80% 이상 하면은 이제 과자 상자를 주는 걸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캐리스는 완전 열심히 했죠. 다니엘은 이제 별로 열심히 안 하다가 최근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해. 자, 그리고 7번째. 7번째 이게 중요한데 정답률이 그 문제집이 한 85%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단계 문제집으로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말고 차라리 같은 수준의 문제집을 한 권 더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똑같은 문제집 한 권 더 사서 한 번 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념서를 풀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풀었으니까 이제 바로 심화서를 풀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개념서가 얘한테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5%는 해야지 되게 그 위에 단계 문제집을 70% 이상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단계를 해버리면은 애도 엄마도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80% 넘으면은 그래도 올려줘도 돼요. 근데 이제 70% 간신히 넘었는데 그 윗단계 문제집을 했더니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5% 이상이면 제일 좋고 적어도 80% 이상 정답률이 나올 때 이제 그 윗단계로 올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있죠. 그 8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답은 오롯이 혼자 힘으로
2번까지는 혼자 힘으로 풀어보게 해요. 그리고 3번째 또 틀렸어. 그때는 이제 해답지를 보든지 아니면 요즘 QR코드 잘 돼 있거든요. QR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문제 해설 설명이 나와요.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설명하기. 그래야지 이걸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자기가 혼자 진짜 고민을 해서 3번을 풀었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받고, 그리고 엄마한테 설명을 자기 말로 설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든가를 이제 다시는 틀릴 일이 없고,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 2번은 이제 다시 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고력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져다 쓴 개념이라든가 나의 응용하는 이게 뭔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걸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서, 자기 말로 설명을 하면서 완전 자기게 되는 거죠. 설명하기가 진짜 좋은 수학 공부법이거든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설명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는 수학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바로 설명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개념을 이제 매번 개념을 다 이렇게 엄마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 엄마가 설명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나도 곤욕이고 얘도 이거를 막 자기가 이제 한 거를 또 설명을 막 하려니까 힘든 거지. 네, 그렇다고 이제 설명하기라는 방법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안 하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얘가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못 풀어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게. 그리고 설명할 때 반드시 가져다 쓴 개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 수학 개념도 남고, 그리고 문제도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에 대해서도 기억에 남고, 확실히 이제 자기 거가 되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영상을 길게 찍어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지금 1시간을 더 들었어요.